지난 2, 3년과 가장 큰 차이는 미국 매크로가 이제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 오늘 이 동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특히나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 현재의 어떤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수년간의 주식적인 어떤 마인셋을 갖고 있다 보니까 주식적 수년간의 마인셋은 뭐냐면 흔들릴 때 버티면 다시 올라가. 뭐 이런 건데 과연 똑같을 거냐고. 혹시나 그게 아니라 경제가 좀 꺾이는 상황으로 간다고 하면은 사실 그런 어프로치는 오히려 사실은 더 손실을 더 키우고 투자의 기회를 놓치는 상황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다들 일정 부분 다 주식들을 하고 계셔서 그래서 주식 아마 어제 미국과 한국이 많이 깨졌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이 좀 많이 근심 걱정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걱정이 돼서 그냥 제가 생각하는 현재 주식시장을 좀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렇게 해서 제가 급하게 좀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지금 8월 2일 금요일 오후 5시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온 이유가 어제 8월 1일 미국 나스닥이 폭락을 했고 또 오늘 8월 2일 국장 또한 코스피 기준으로 한 3% 넘게 증시가 빠지고 있는데 네. 먼저 미국 주식은 왜 그렇게 먼저 빠지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국 주식 관련해서는 해석들이 분분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취약한 구조에 와 있다는 거고, 취약한 구조로 하면 두 가지죠. 하나는 객관적으로 비싸다. 밸류에이션이 고평가되어 있는 국면인 거고, 두 번째로는 이게 더 중요한 얘기인데 이제 미국의 매크로가 본격적으로 둔화되는 조짐이 보인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미국 매크로 PMI 지표가 벌써 한 넉 달째 사실은 이제 수축 국면이라서 갑자기 나빠진 건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목을 안 하다가 이제 사실은 미국 주식 자체가 좀 취약한 구조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굉장히 또 주목한 거고, 좀 더 다른 것들과 예를 들면 단순하게 PMI가 있는 게 아니라 또 주간 실업수당 정권서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조금 매크로가 둔화되는 모습이 확연히 드러나다 보니까 결국은 두 가지 고평가된 밸류에이션에서 이제 센티멘트가 좀 불안불안하는 국면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매크로가 둔화되는 조짐이 좀 더 명확해지면서 주식시장이 또 네거티브하게 반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경기 침체랑 주가랑 꼭 같이 가는지, 경기 침체는 무조건 주가의 폭락을 예견하는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여기 금리 얘기를 먼저 좀 했어야 되는데, 원래는 지금 지난 2년 동안은 채권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뭐냐면은 지난 2년 동안은 주식과 채권의 주식의 가격의 방향과 채권의 가격의 방향이 똑같았어요. 영어로 positive correlation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금리가 4.5 이상으로 왕창 오르면은 채권도 깨지고 주식도 같이 깨지고, 반대로 금리가 내리면은 이제 소프트 랜딩을 더 강화시키는 거니까 금리를 내리면 채권 가격도 올라지면 주식 가격도 올랐죠. 그래서 양의 상관관계로 움직였는데, 사실은 원래는 주식과 채권은 반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2년 동안 양의 상관관계로 움직였는데 지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양의 상관관계가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매크로가 둔화되면 될수록 이게 음의 상관관계로 바뀔 거다. 어제 오늘 굉장히 좋은 모양, 그러니까 좋다고 표현은 뭐하지만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 내렸죠. 즉 뭐냐면은 금리가 떨어져서 채권 가격은 쑥 올랐거든요. 근데 어제는 주식 가격이 딱 깨지죠. 이게 기존의 패턴과 이제 달라지고 있죠. 쫙 주식 채권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데,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는 이게 어떤 경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적절하게 둔화가 되면 오히려 경기 부양 금리 인하 카드가 주식에는 파지티브가 작동되지만 그거보다는 생각보다 경기가 많이 좀 둔화되겠네 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오히려 이게 그 양의 상관관계로 뒤피는데, 최근의 모양새가 약간 기존 2년 동안의 패턴인 이제 양의 상관관계에서 음의 상관관계로 바뀌고 있는 모양새고, 그렇게 어떤 상관관계가 변화되고 있는 모습의 가장 큰 기저에는 매크로가 둔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가 나빠지면은,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주식 깨지나요? Yes.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우리가 보면은
경기 침체는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하나는 cyclical recession 있고 하나는 우리가 제가 갑자기 기억하는데 balance sheet recession 이 두 가지가 있어요. balance sheet recession은 완전히 경제가 딱 어떤 경제 시스템이 망가져서 해서 어떤 경제의 여러 가지가 어떤 굉장히 큰 폭이 깨지는 거예요. 예를 좋은 예가 어떤 거냐면은 2008년 같은 경우에 이럴 때는 완전 GDP가 마이너스로 확 떨어지고 물가도 확 떨어지는 게 우리가 그 밸런스 그러니까 우리 재무제표야 그죠? 밸런스 리세션 이건 심각한 리세션인데 이거는 상장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주력변 소프트 랜딩에서 여기서 굳이 얘기하자면 우리의 시클리컬 리세션가 뭐냐면은 이게 여기가 물이라고 하면은 소프트 랜딩이라는 거는 경제가 떨어지는데 약간은 물 위에서 딱 멈추고 갖고 이렇게 다 회복되는 거 소프트 랜딩이라고 하면은 시클리컬 리세션은 살짝 물에 담궜다가 올라올 여지가 있다는 거고 저는 이 개연성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여기까지 시클리컬로 살짝 들어갈 거냐 아니면 소프트 랜딩 끝날 거냐 그건 누가 방향 탈을 갖고 있냐 하면 연준이 갖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좀 다시 아까 질문 주신 거에 돌아가서 답을 주면은, 원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경기 침체가 오고, 많이 올수록 주가는 많이 깨지고, 반면에, 경기 침체가 마일드하게, 사실 제 주력비용은 경기 침체 온다고 하더라도 마일드한 경기 침체인데, 마일드한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주식이 많이 깨질 수 있나요? 라고, 그러니까 마일드하면 주식 마일드하게 깨지지 않겠냐? 그러면, 그까짓 거, 들고 버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보통 그게 맞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거냐면요. 제가 두 번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일드한 리세션이 그러니까 매크로가 마일드하게 좀 약해 그러니까 리세션에 걸렸는데 주가가 많이 깨진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2000년 초반입니다. 그때 경기 침체는 살짝 왔거든요. 근데 주가는 그 당시에 35% 이상 깨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케이스가 더 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두 가지 대표적인 게 경제가 마일드하게 리세션 걸렸는데 주가는 그 당시에 한 30% 이상 깨졌다. 그러면 그때는 뭐냐면은요. 첫 번째가 지금처럼 주가가 비쌌어요. 원래는 이게 경기 침체의 어떤 강도에 비례해서 주가가 밀리는 게 정상인데 근데 지금 현재 제 견해도 세계 경제 밀리는 게 아니라 밀린다고 하더라도 좀 이렇게 마일드하게 리세션에 걸릴 것 같은데 그럼 마일드 리세션을 주식은 살짝 밀리고 끝날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케이스도 있었고 어떤 거냐면 현재가 많이 비싼 상황이면은 마일드에 걸리더라도 그러니까 현재 주가가 비싼 거라는 건 뭐냐면 시장의 어떤 어닝 기대치가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마일드 리세션 걸리더라도 예를 들면 가정입니다. 현재 경제가 한 20% 정도의 내년 순이익 증가하려고 한다고 가정을 했는데, 예를 들면 내년에 마일드에 걸려서 한 5% 정도 순이익이 감소를 하게 된다. 예를 들면, 그럼 25% 터지는 거죠.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불행히도 지금 시장은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불리시하게 센티멘트가 와 있기 때문에, 마일드 리세션 가더라도, 생각보다 좀 충격파가 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대표님 말씀대로 조금 큰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미국 주식 좀 참여자들 입장에서 이미 좀 뭐 올 초나 작년부터 좀 오래 투자하신 분들은 아직도 수익 구간일 텐데 최근 참여하신 분들은 마이너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이라도 조금의 비중을 줄이고 또 다른 곳으로 자산을 이동시켜야 될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기존에 들어가신 분들 기준으로는 이런 거죠. 일단은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쭉 밀릴 때 다시 또 리바운드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현재 국면을 빅픽처를 어떻게 우리가 정의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조정 보이다가 비싸니까 한번 쭉 조정 보이다가 다시 갈 거야 라고 하면은 그냥 버티면 되죠. 근데 여러 가지 여건상 미국 경제는 이거는 클리어한 거죠. 우리 주가가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버블 구간에서 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클리어한 거는 미국 경제가 계속 이렇게 특히 노동시장 중심으로 해서 더 이렇게 나빠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 국면에서는 일단 위험 관리가 첫 번째다. 위험 관리를 먼저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주식 한번 깨져도 관계없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나중에 또 기회가 올 거거든. 그래서 지금은 주식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좀 리바운드 할 때 위험 관리에 좀 주력을 좀 신경 쓰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위험 관리하고 나머지 현금화 시키고 이런 거 자산을 뭘 해야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좀 이렇게 표현할게요. 채권하십시오.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우리가 최근에 제가 이제 실제로 제가 자문사 고객도 하고 자문도 하고 있고 유료 회원들 이렇게 강의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난 몇 달 동안에 우리 되게 편안해요. 채권 하시는 분은 너무 편안해요. 즉 뭐냐면 현재 구도가 이게 주식한테 이론적으로 불편한 구간들은 채권 하시는 분한테는 사실은 되게 좋은, 뭐 표현이 죄송합니다만은 좀 편안한 구간이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사이드만 갖고 있으면 오로지 공격 빼 이거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그렇다 해서 인버스 투자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마치 인버스 투자 느낌으로 우리가 채권 자산에서는 최근에 수익이 많이 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채권 비중으로 좀 키워서 좀 메이크업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채권에 누군가는 이미 금리 정도 빠져서 채권 다 게임 끝난 거 아니냐는데 아닙니다. 엄밀히 따져볼까요? 우리가 아직 한국은행과 연준이 금리 인하 시작도 안 했습니다. 스타팅도 안 했습니다. 금리 인하 시작하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특히 채권은 클리어합니다. 금리 이징을 하는 구간 동안에는 이 구간 동안 상당 부분 계속 채권의 빅픽처는 되게 편안한 그림. 금리가 내린다는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쪽이거든요. 그런 구간이 제공되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좀 편안한 자산을 좀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편한 자산이 채권이라고 말씀드리고, 조금 주식 마저 얘기하면은 위험 관리를 하되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아직까지 섣부르게 뭐 경기 침체라고 얘기하기 어렵죠. 아직은 우리가 소프트 랜딩의 뷰를 갖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소프트 랜딩 뷰를 갖고는 있지만은 다운사이드 리스크에 노출될 개연성에는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자, 그런 차원이고요. 그러면 주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단 밸류에이션 비싼 건 좀 우리가 뭐 너무 미래만 생각하지 말고 밸류에이션 비싼 건 좀 불편하고요. 배당주라든지 디펜시브 스탁, 우리 영어로 삼형제 있어요. 뭐 유틸리티, 컨슈머 스테이플, 그리고 또 뭐였죠?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헬스케어. 그죠?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방어주이기 때문에 최근에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혹시 고배당주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 최근에 굉장히 나스닥 크게 흔들리고 S&P 흔들릴 때 동구한 동안에 그런 종목들 ETF를 한번 보십시오. 생각보다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지금 주식을 좀 줄이긴 줄이되 주식을 다 철수하는 뜻 아닙니다. 일정 부분 하되 조금은 방어적인 스탠스를 취해서 현재 주식을 좀 하고, 액티브하게 해야 될 거는 채권의 비중을 키워서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오늘 이 동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특히나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 현재의 어떤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수년간의 주식적인 어떤 마인셋을 갖고 있다 보니까, 주식적 수년간의 마인셋은 뭐냐면 흔들릴 때 버티면 다시 올라가, 뭐 이런 건데 과연 똑같을 거냐고. 혹시나 그게 아니라 경제가 좀 꺾이는 상황을 간다고 하면은 사실 그런 어프로치는 오히려 사실은 더 손실을 더 키우고 투자의 기회를 놓치는 상황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럴 개연성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난 2, 3년과 가장 큰 차이는 미국 매크로가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큰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바텀업 어프로치로 계속 했었죠. 근데 그동안 바텀업 어프로치로 하면 다 해결됐어요. 엔비디아, 헬스케어, 엔비디아,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 종목에 대해서 어닝 어떨 거냐, 포캐스트가 될 거냐, 이런 건 주목했는데 그런데 다 먹혔던 거는 뭐냐면 그 백그라운드인 빅픽처가 계속 버티고 있는 국면에서 그 전략이 너무너무 맞았는데, 혹시나 지금 빅픽처가 이제는 빅픽처를 한번 고민해. 그러니까 어떤 큰 매크로를 고민할 시점인데, 생각보다 이 고민에 대해서 너무 좀 그동안 소홀히 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큰 그림, 매크로 경제가 지난 2년과 어떤 상황이 좀 바뀌고 있다. 이거 좀 주목해서 여러분들 좀 투자에 어떤 판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오늘 제가 긴급으로 좀 촬영하게 되었습니다.